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졸 개발자가 교수를 회사에서 내보낸 사연이라는 영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졸업생이 이제 카톡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이 사연을 읽어보면, 노부 팀장님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팀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재미있는 소식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같이 일하던 교수를 쫓아낸 것과 다른 하나는 동기인 땡땡이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수는 서버 쪽 작업을 했었는데 실무가 이게 처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못해서 대표님께 말씀드렸더니 잘렸습니다. 헐. 그리고 연봉 인증과 함께 보너스 인증 사진도 같이 보내드려요. 1월 4일에 보너스 또 주신다고 해서 거의 월급 땡땡 만원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졸라 돈 잘 벌어. 졸라 잘 벌어, 돈. 맨날 이런 식이야. 팀장님 덕분에 예전에는 꿈만 꾸던 연봉을 실제로 받고 있고 정말 좋은 대우 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고졸이에요. 고졸이고 네, 고졸들이 좀 이뻐라 하죠. 왜냐면 고졸들인데 열심히 하면 이쁘더라고. 아, 나는 그런 애들 싫어하거든. 그 고졸이니까 세상이 날 차별했다 막 이러면서 뭐 별거 한 것도 없으면서 고졸이기 때문에 막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보다 고졸이니까 더 열심히 해서 그거를 이제 뚫어내서 진짜 그 업계의 탑 클래스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런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은 나에게 어떤 아주 자양분이 되는 어떤 자랑스러운 제자들이거든. 내가 존재하는 이유 같다고나 할까? 그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잘 되는 게 결국에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화가 중에 청경자 씨 되게 좋아하고 뭐 청경자 씨의 그런 에티튜드 이런 거에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뭐냐면 자기가 그리지 않은 작품을 남들이 그렸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거를 그렇다고 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작품 활동을 많이 안 하셨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저런 어떤 자기가 만들어낸 학생들에 대한 자부심, 만들어낸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코칭한 친구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물론 학생이고 제가 미래까지 완벽하게 봐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제가 가르치는 동안에는 제 마음에 들게끔 그리고 좋은 결과 내게끔 다들 코칭을 따라줘도 잘 간 거기 때문에 전 나름대로 평균치가 진짜 높잖아요. 팀너 요새 연봉 평균 4천이 넘으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4천도 4천이지만 난 그 이상이라고 봐요. 연봉 인상률 저번에 한 친구 고졸 친구 한 친구 향기 같은 경우도 연봉 1,000만 원 가까이 오른 것도 보내줬고 고졸인데 그 친구는 미쳤죠. 그러니까 1년도 안 됐어. 한 10개월, 9개월 만에 그렇게 올린 거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 친구 말고도 이제 뭐 인섭이라고 이제 부경대 출신 그 친구도 이제 거의 지금 CTO 됐는데 연봉도 거의 막 7, 8천 가까이, 8천 가까이 되고, 막 그런 2년 만에 뭐 천명이 같은 애들도 정말 연봉 되게 높고, 그러니까 전문대 출신 애들 중에 6천 넘는 애들도 많고, 2년도 안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계속 알려드리죠. 요새 막 쿠팡 연봉 4천 넘는다고 난리잖아요. 4천이 아니고 거의 막 5, 6천? 5, 6천 사이라고 막 하는데 지금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라고. 토스랑 뭐 그 유명 기업들끼리 그 채용 못 해가지고 막 난리야 다들. 아무튼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교수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교수는 서버 쪽 작업을 했었는데 실무가 이게 처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못해서 대표님께 말씀드렸더니 잘렸대요. 고졸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아니야. 교수가 얘기를 해서 고졸을 자른 게 아니고 고졸인 이 친구가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교수가 잘린 거야. 실무가 부족해서. 이게 얼마나 쇼킹한 거냐면 교수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돼요. 학사부터. 학사 4년, 석사 2년에서 3년, 그리고 IT 쪽 그 박사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사이, 그러니까 4년에서 5년 사이 잡으면 거의 10년 넘는단 말이죠. 웬만한 의사만큼 투자도 많이 돼야 되고, 그 정도로 존경받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교수 되는 것도 어려워요. 교수도 바로 돼도 이제 4, 5개월 걸리는데, 바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이제, 제가 말하는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급되는 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막 지잡 똥통 뭐 박사학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 손꼽는 탑으로 손꼽는 그 출신 사람들도 그 교수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냥 뭐 그 내 아는 교수애랑 얘기를 해봐도 뭐 4, 5년 막 걸린 사람도 막 허다하다 그러더라고요. 교수 되는 것 자체가 자리도 나야 되지만 그만큼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좋은 평가 받기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교수가 된 사람이 실무가 부족한 거야. 이런 경우도 발생하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 교수가 실무를 못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고졸이 대표님을 설득해서 교수를 자른다. 결국에는 고졸의 판단이 아니고 대표의 판단이죠. 왜? 이 고졸인 친구가 일을 존나게 잘해서 신뢰를 쌓았겠지. 몇 개월 만에. 신뢰가 쌓이니까 그 신뢰가 쌓인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친구의 판단은 신뢰도 좋다라고 생각해서 교수를 자른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팀노바 애들 호락호락하지 않고 사실 제가 요새 그 쿠팡 같은 경우도 뭐 연봉이 얼마예요? 근데 자코리아 같은 데 찾아보니까 평균 연봉 초봉이 뭐 4천 정도던데. 근데 이제 뭐 얘기로는 5천이란 얘기도 있어요. 잠깐만요. 아무튼 이건 제가 관련 이제 기사를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자, 요새 막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쿠팡 6천이란 얘기도 있고 뭐 근데 경력직으로 뽑히면은 축하금 5천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 쿠팡은. 근데 그 경력직에 신입 말고 그런 거 봤을 때 괜찮다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하기도 하고 막 대기업 전형이 기니까 나는 그게 되게 피곤한 거야. 왜 굳이 시간 낭비를 해? 5개월이면은 경력 연봉 얼마야? 예를 들어 연봉 지금 팀노바 친구 지금 이 친구나 뭐 좀 괜찮은 친구들은 제일 잘 가는 친구는 4,500 가까이도 가고 그래요. 그 친구들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해봤을 때 제가 이거 연봉을 말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서 근데 이게 대놓고 공개한 거면 말해도 되는데 그냥 가서 알려준 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까 그러니까 탑이라고 꼽히는 기업들 연봉을 몇 개 이제 제가 들은 걸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곳은 4,500, 어떤 곳은 5,000, 여러분 다 아는 기업들이고 어떤 곳은 뭐 6,000. 근데 6천 이것도 카더라 같아. 그러니까 5천까지는 제가 봤는데 6천까지 요새 주는지 잘 모르겠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준다고 해도 팀노바 연봉 우수학생은 4,500, 4,400 이렇게 가는 애들 많거든. 근데 그렇게 중소기업에 가서 이렇게 그 모든 대표님들을 날 의지하고 기술적으로 나에게 의지하고 막 이렇게 할 정도의 실력을 인정받으면 사실 진짜 이 자존감이 존나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받고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게 대기업 갔는데 그냥 짜바리로 제일 말단에서 일하면서 그 연봉 받는 거랑 그 회사에서 신입 중에서는 최고고 웬만한 경력자들 짜바릴 정도. 아니 고졸한테 저 연봉 준다는 건 아니 대졸자도 4,500 준다고 하면 올해도 졸라게 넘치는데 고졸들한테 그 정도 줘가면서 이 친구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고졸들한테 그 정도 줘가면서 뽑는다는 거는 엄청 괜찮다는 거예요. 4,500 주면 중소기업 경력자도 진짜 그래도 꽤 괜찮은 과장급? 이 정도까지는 뽑을 수 있어요. 근데도 고졸 신입들을 팀노바 출신의 그 신입들을 뽑을 정도로 좋고 그래 한 명 더 뽑았잖아. 얘도 일 잘해. 얘들 잘해. 둘이 아마 시너지 잘 날 거예요. 둘 다 되게 어린데. 그러니까 이런 게 판타지 소설 같은 거지. 왜? 그 사람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이건 무조건 사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있어요. 천상계에는 진짜 미친놈들 많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런 애들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 레벨로 내가 올려주려고 하는 거야. 저 나름대로 섀도우 복싱을 존나게 하는 거예요. IT 업계에서 정상에 있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해오고 되게 잘하는 애들이거든. 최소 이제 중학생 이상, 지금도 그런 거 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코딩 시작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코딩 교육 의무화 되기 이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런 애들이 지금 20대 한 중반 되는데 포스 잘 흐르면서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일 처리 다 하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런 애들을 1년 반 만에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대우 자체가 그런 대우예요. 지금 얘네들이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보세요. 진짜 무서워요. 지금도 어려워 얘네들.
10년 뒤에 하면 이런 애들 때문에 내가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나는, 와, 진짜 나는 교육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난이도를 느꼈어요. 나는 개발을 하면서도 이렇게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 살면서. 근데 교육을 하면서, 이런 애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고민에 빠지고 막 머리 쥐어뜯고, 무슨 정신병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한 정신병은 아닌데 약간의 정신질환이 있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런 애들도 어떻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잘 보냈고 막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의사만큼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나는 그냥 교육자인데 교육자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막 그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고 머리 쥐어뜯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결과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각도 있어. 교수는 무조건 완벽할 것이고 박사학위자는 무조건 완벽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연봉 3천 받는 박사학위자도 봤거든요. 회사에서 얘 평가가 완전 구려 안 뽑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연봉 적게 주더라도 일하겠습니다, 일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뽑힌 케이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안 믿지. 왜냐면은 대부분 주변에서 정보들이 파편화된 정보들을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주변이 본인 수준인 거야. 아니면 본인이 찾는 글의 수준이 본인 수준인 거고. 근데 이제 개발자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예전에 정말 막 고연봉으로 보낸다고 없는 말 막 지어내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열폭하는 그 일부 개발자들 많이 보셨을 텐데 걔네들은 익명에다가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얼굴 공개, 회사명 공개, 연봉 수준 대략적으로 공개, 연봉 평균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작교육청에 이미 인증도 다 했고 거기서 허위가장 광고로 우리 못 찔러요. 찔러도 안 먹혀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다 데이터베이스들을 요청하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 동작교육청 쪽에서 그거를 실제로 연락처까지 다 받아서 다 확인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걸 거짓말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광고, 그러니까 연봉 뭐야,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운영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은 진짜 그 팩트가 없으면 안 돼요. 기간도 다 명시를 해야 되고 이게 나름대로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졸업생 17명 4,017만원이 평균 연봉이다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모든 게 팩트니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열폭을 하든 이런 애들은 그런 게 없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으면 자기가 비참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알게 뭐야,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해서 애들 이만큼 잘 가르칠 수 있는 거 적당히 가르치고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애들을 취직을 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왜?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못된 게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얼굴 다 까고 와서 공개를 안 할 수가 없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도 보고, 그리고 우리 카이스트 교수님이 창업한 회사에 두 개 회사에 우리 애들 들어갔고, 그것도 되게 고연봉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박사님들이 창업한 회사 3개 우리 애들 들어갔거든. 최근에 들어간 17명 중에 5명이 카이스트랑 관련 있는 데를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판단력이 구리지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얘기하면 다 거짓말인 줄 알아.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놀랍지도 않은 게 제가 옛날에 저랬거든요. 옛날에 일할 때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옛날에 제가 저를 한 10년 전에 저한테 연봉 한 8천 9천 줄 테니까 저랑 같이 일하전 1억 넘게 준다 그랬어, 그 아저씨가. 근데 그 사장님이 계세요. 지금 존나 미쳤어, 그 사람이. 돈 진짜 엄청 부자 됐어, 내가 알기론. 근데 그 당시에도 재산이 100억이 넘는 사람이었는데 2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머리가 비상해요. 고졸 출신이신데 엄청 비상하신 분이 IT 업계에 계신 분인데 사장님이신데 저를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날 왜 이뻐하는지 몰랐어.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때 그 대표님의 사모님을 가르쳤어요. 그 사모님이 근데 저한테 딱 전화를 해보시더니 전화 한 통화 딱 해보더니 얘 괜찮다라고 딱 하시더니 갑자기 저 하시는데 이게 막 명절 때 되면은 저 선생님 이거 그냥 용돈 쓰시라고 50만 원씩 막 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막 가끔은 불러요. 그럼 내가 이렇게 1km 같이 개발했던 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되게 잘 나가는 친구인데 뭐 하고 사는지 잘 몰라. 근데 그때도 되게 똘똘하고 그런 친구였어. 근데 그 친구랑 같이 부르는 거예요. 얘 진짜 괜찮다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이 친구 되게 잘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부른 거야. 그래 가서 뭐지? 그러니까 가서 뭐 얘기할 거 다 하고 일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차비를 받았는데 50만 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씩 나눠 가졌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씀씀이가 커요. 근데 저한테 1억 넘게 주신다고 해서 이제 막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서 저 때문에 병특 TO 받으려고 할 정도였어요.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고졸인데도 그렇게 돼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뭐냐면 자기가 카이스트랑 포항공대 애들 이런 애들 이미 억대 연봉 주면서 다 써봤대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보는 건 실력 하나야. 근데 너는 실력이 좋으니까 마음에 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저 진짜 돈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 사장님이 부담스럽고 저 너무 이뻐해 주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난 추종자들이 있어. 난 예전부터 나를 좋아하는 그 사장님들이 계세요. 너무 좋아해. 그 사람들은 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만 해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어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 분들은 그런 명문대생들 안 써봤거든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다 써보고 하지만 교수라고 무조건 대단한 건 아니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결과 팩트를 증명하는 팀노바의 방식이 제일 어렵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커뮤니티 익명으로 막 진짜 우리는 오면 얼마든지 다 확인 가능하잖아. 사실 여기 상장도 여기 다 있고 이런데 커뮤니티에서 그냥 그런 듯 막 어떻게 하는 듯 막 이러면서 막 소설 쓰는 애들 그런 애들 말 듣지 마세요. 수상 이력부터 막 모든 것들이 그냥 팩트고 다 서비스 그냥 보시면은 다 쓸 수도 있고 이런 거 자료 다 올려 작품이 어떻게 되는지 다 공개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니 내가 이렇게 얼굴도 다 공개되고 이 친구가 어디 갔고 이거 막 보이잖아 벌써 딱 그 몸 인식 시켜가지고 딱 하는 기술 이미 나오고 그냥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니 내가 진짜 이런데도 그 커뮤니티에 그런 이상한 애들 글에 낚여가지고 그 익명으로 쓰는 글들에 낚여가지고 수료자들도 엄청 다 잘 나가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졸업해가지고 취직 다 하고 이 친구도 소영이도 되게 잘 나가고 동철이도 잘 나가요. 그러니까 소영이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나가요. 얘는 세계 회사에서 얘 데리고 난리 났었어. 이 인터뷰가 나온 지가 사실 2년 전인가 이게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프로 개발자인데 정말 세계 회사에서 얘 데리고 싸웠다니까 이직 막 그 기존 회사에서도 이직하지 말라고 인서비도 와 장난 아니었고 이때는 4천대였는데 와 또 연봉도 2년 만에 또 엄청 어마어마해지고 이건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랑해서 약 올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 어필을 하는 것도 있죠. 팀노바 진짜 정직하고 실력으로 가고 있고 우리 명문답게 아니 명문이고 결과로 얘기하면은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되지 뭐가 쟤네 뭔가 있는 듯 이러면서 막 소설 쓰고 있고 이런 애들 그런 데면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정직하게 해서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인정을 안 하냐고 사람들이.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또 화소연해서 미안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왜 정직하게 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모멸감 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난 사기친 적도 없는데 뭐 어쩌겠어. 뭐 열등감이란 건 뭐 원래 논리적이지 않죠. 어쨌든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고정관념을 깨세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돈도 여러분들 일반적인 스타일로 돈을 번다고 해서 고연봉 절대 안 돼요.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팀노바는 글 때부터 팀노바를 오래 지켜봐 주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저는 그때부터 제 논리가 바뀐 적도 없고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고 6년 전에 제 쓴 글이나 지금 제가 하는 말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맞고 확실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특별 대우는 이제 일상이에요. 팀노바야 항상 일상이에요. 저희 지금 온 메일 같은 걸 공개를 안 해서 그런데 팀노바 팀원들 채용하거나 또는 팀노바 팀원들 소개시켜 달라는 회사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가 졸업하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소개를 못 시켜드려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소개시켜주는 루트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뭐 유튜브를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학생들 사실 소개하지 않거든요. 그냥 알아서 구직해도 그냥 되는데 누구 소개를 해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회사에서 원하니까 한번 그 회사에서 잘해주실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보긴 해라. 요 정도까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못해요. 왜 이런 정도의 피지컬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자랑으로 끝나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 학생들 덕분에 그냥 제가 이 직업을 하는
맛에 사는 거긴 하죠. 근데 이제 학생들은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는 게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진짜 힘들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최고면은 최고의 매출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아, 이게 차라리 영어를 진짜 잘하고 미국 국적을 가졌으면 실리콘밸리 교육이 여기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좋을 텐데, 이런 결과 실리콘밸리에서 나왔으면 다들 믿었을 거예요. 아, 역시 실리콘밸리였는데 그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적인 거야. 한국 사람도 안 믿어.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결과 나왔다 그러면 아, 저거 사기인데,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 아휴, 또 미치겠다. 네. 근데 세상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천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성도 좀 문제가 많은 게, 세계적인 사상가가 나오지 않는 나라야,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 세계적인 사상가가 있고, 일본만 해도 막 진짜 노벨상 수상자들 정말 많고, 이런 나라에 나는 근데 그런 관심 많거든. 그러니까 왜 일본에서 그 중소기업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가? 그들이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였는가, 천재란 무엇이고 지능이란 무엇인가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천재들을, 후천적 천재들을 만들어내고 싶고, 그들이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고, 그럼 나는 충분히 그들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서 세계적인 창업가, 못해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창업가 정도는 만들 생각이 있고, 그게 제 꿈이거든요. 그런 친구들 창업가거나 CTO, 기술적으로 인정받거나 아니면 성공한 기업의 대들보가 되는, 기술적 대들보가 되는 좋은 CTO들을 양성해낼 자신이 있거든, 나는. 근데 그 지능에 대해서 오래 공부를 했고, 고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제 자랑이지만 저는 상고를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 장학금 안 받고 다닌 적이 없어요. 저 항상 전교 1등이었고. 나름 욕심도 있고, 뭐, 그거 안 해도 어렸을 때부터 사실 우리 집에는 상장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장방이 아니고 상장 코너가 있었어. 되게 많아요. 지금 부모님이 이제 이사하시면서 많이 버렸는데, 상장 엄청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상이나 이런 거 되게 많고, 욕심도 많고, 뭔가 어떤 지능 또는 천재, 이런 부분, 그리고 내가 교육에 전업을 하면서 그런 천재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제가 제시한 방향에 대한 방향이 1차원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노프 팀장이 맞았다라는 느낌인데, 당장 제시할 때는 그거를 체감을 못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 일단 나 믿고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라는 방향이 많이 이제, 그게 제일 힘들죠, 사실. 지금은 그래도 응용 2단계 친구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줘.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 수업 때 이제 어제 얘기했는데, 엊그제 얘기했는데, 아, 그, 이거 내가 이제 너네들 요새 쿠팡이 공격적으로 사람들 채용하는 거 알지? 그런데 막 초봉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그냥 그냥 내가 어그로 끄는 애들이 한 번 와가지고 막 대기업, 그러니까 가끔 이제 까부는 애들이 뭐냐면 나한테, 니들이 그렇게 대단하면 대기업으로 다 가야지 왜 중소기업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1년, 그러니까 5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코딩 문제 외우는 거 2달, 그리고 전형 한 3달, 바로 이제 전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5개월 기다리느니 바로 붙어서 한 4천에서 4,500 사이의 연봉으로 그냥 일주일 안에 구직돼서 가고, 이렇게 주인공으로 지내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존나 합리적이잖아.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기업이, 그러니까 쿠팡 6천인 거는 아직 확실한 팩트가 아니에요. 그는 누가 그런 주장을 하길래.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탑으로 꼽는 좀 괜찮다고 하는 그런 곳이 4,500에서 5,500도 안 돼. 5,000 사이에요. 그것보다 더 많이 주는 대기업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하는 그런 기술 기업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4,000에서 4,500 받고 일주일 만에 가서 그냥 500 차이 나는 게 낫지 않냐? 500에서 1000 차이 나더라도 주인공을 이렇게 대표님이 나 신뢰하고 이런 게 더 낫지 않아요? 배울 게 진짜 많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대기업에서는 신입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주인공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무술이에요. 그 되게 빡센 일도 잘 안 시키고, 그러니까 되게 핵심 일도 잘 안 시키고, 부분 하기 때문에 성장이 좀 둔화된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타트업 많이 보내는 거거든. 스타트업은 주인공이지. 진짜 주인공이지. 가면은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개빡세.
그 내 초반에 애들이 그러잖아. 초반이라고 졸업했다고 이상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일단 빡세게 하라고. 너네들이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언제냐면 3년에서 한 6년 사이 정도는 경험을 쌓고 어디 가서도 무조건 잘한다 소리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라면 난 너네들이 얼마든지 너네가 잘난 척하고, 잘난 척이 아니라 잘난 거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디 가서 연봉 진짜 막 어설프게 막 받으면서 잘난 척하면 진짜 꼴보기 싫고 그런 애들 존나 많거든. 우물한 개구리도 존나 많은데 그런 애들 말고 진짜 어디 가서 객관적으로 너네 보면은 진짜 CEO들이 너네들한테 아 우리 회사를 맡아주세요, 기술적으로 맡아주세요 이렇게 당연하게 의지할 수 있고, 웬만한 개발자들이 여러분 피지컬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이 잘난 거를 누리면서 그걸 자부심으로 살라고 얘기하거든. 결국엔 제일 큰 돈 버는 거는 창업이거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창업 쪽에 좀 특화시켜서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애들이랑 이제 응용 2단계 팀원들이 얘기해요. 야, 너네 대기업 갈래? 그럼 나 그냥 이거 하다가 마지막 2개월 똥 잘라가지고 알고리즘 문제 풀이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기업 보낼까? 나도 지친다. 나도 솔직히 내가 너네들이랑 창업을 하는 거 나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너네들 실력이 많이 는 것도 너무 좋은데 좀 지친다. 뭐 찐따들이 대기업 간판에 아주 그냥 이렇게 환장을 하는데 대기업 그냥 다 가는 거 보여줘? 네, 그랬어. 그러니까 실제로 대기업에서 실무 평가 받을 때 되게 좋은 평가 받는 와중에 회사 붙어서 간 애들 많았거든, 사실 네이버 쪽에. 뭐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씨, 뭐라고 막 이러면서 그게 뭐라고 이런 느낌이 들면서 진짜 돈 쉽게 벌어볼까 내가 이 생각을 했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기업 간판 몇 개 딱딱딱 달아주잖아. 그러면은 그럼 여기는 대기업 가는 듯 막 이러면서 막 난리나. 난리나. 그럴 자신 있거든. 왜냐면은 애들이 대기업 간판하면 환장을 해. 결국은 학생들 시선이야, 내가 봤을 때. 딱 사실 진짜 상프로들, 내가 아는 대기업에 들어간 경력자들 얘기를 해주면, 이번에 쿠팡에서 대기업 들어가면 5천 준다는 걸 경력자들에 한해서 준 거예요. 경력자 200명에 5천씩 줬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경력자에 한정해서 하는 거고 신입들한테 그 돈 안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대기업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졸라 상프로들 있어요. 진짜 잘해요. 그 사람들은 중소기업 출신이긴 한데 대기업에서 졸라 모셔가요. 그리고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걔네들만의 다른 연구 그런 걸 준다든지 아무튼 막 따로 줘요. 완전 특별 대우야. 근데 그런 업적들을 대기업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경력자들 중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일의 질이 중요한 거지.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아무리 누누이 해도 별로 그렇게 막 어떤 대기업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양반계의 이제 자제분들은 그렇게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간판주의, 특히나 신입인데 간판주의가 되게 심한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의 특징이 학력주의도 심하죠. 그 두 가지에 갇혀 있어, 평생. 근데 사실은 좋은 학력이나 좋은 회사는 결국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고, 그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건 돈이거든. 그 돈을 잘 벌면 좋거든. 내가 아까 얘기한 고졸인데 돈 막 200억씩 있고 지금 돈 더 많으실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10년을 예측하고 한 행동들이 있는데 미쳤더라고. 내가 부자들도 좀 의외로 좀 자수성가한 부자들 많이 볼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리고 내가 프리랜서 하다 보니까 성공한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많이 보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본 것 중에 되게 놀랬던 게, 확실히 부자들의 특징은 당장 1차원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챕터에 대한 계획성이 있어요. 큰 틀이 있어. 이건 손정희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일론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그 유명한 명사라면 또는 어디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팀노바는 그리고 있는 게 있냐? 당연하죠. 제가 얘기했죠. 팀노바 생태계 만들 거라고, 에코시스템 만들 거라고. 여러분 경력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렇게 10년이 넘은 개발자들끼리는 CTO 자리는 좋은 사람이 소개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좋은 개발자가 제일 많이 가요. 주변에 그렇게 해가지고 연봉 1억이 넘는 자리는 대부분 그렇게 아는 사람, 잘하는 개발자가 소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학생들한테 공부할 때 엄청난 채찍질을 하고 대신에 이제 잘하면 잘했다고 해주고 이렇게 당근도 많이 주고 하면서 교육을 하는 이유가, 모든 학생들이 퀄리티가 좋아야 서로 아무나 소개해도 팀노바 팀원이라는, 팀노바 졸업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식별자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돼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면은 좋은 자리를 벌써부터 소개하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친구가 이 회사에 소개하는, 이 회사 연봉도 높고 대표님도 되게 좋으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고졸인 팀원들 한 명 소개하는데 얘도 잘해요. 서로 소개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연봉도 우대받고 확실히 일도 훨씬 양질의 일을 하게 되죠. 좋은 자리는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는, 나는 나 혼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사실 20대 때 깨우쳤어요. 그때 이미 연봉이 높았으니까. 근데 그거 자체는 나한테 성이 안 차는 거지. 난 어려운 거 좋아하거든. 어렵고 난해한 거, 이런 거 정리해서 내가 뛰어나다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훨씬 좋거든. 왜? 나는 머리 쓰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변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난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10년 뒤에는 팀노바 졸업생들끼리 서로 좋은 자리를 소개하면서 이제 굉장히 편하게 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산다기보단 실력에 맞는 대우를 쉽게 받으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졸업생들 178명이라고 하는 지금 취업한 졸업생들을 애지중지하면서 계속 데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졸업하고 그냥 여기 이제 끝났으니까 쌩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보면 푹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너는 그럴 줄 알았다 말하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이 팀노바 이제 생태계가 정말 무서울 겁니다. 근데 당장 무서운 생태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10년 뒤에 되게 무서운 생태계예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요. 그럼 좋은 개발자를 구해야 돼. 한 명 정도는 좋은 CTO가 필요해. 어디서 구할 건데? 알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아무 개발자나 수소문해. 그럼 그 아무 개발자가 소개하는 애가 결국에 퀄리티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회사의 CTO의 퀄리티가 제일 최악이거든. 근데 팀노바는 신뢰할 수 있는 개발자들끼리 서로 소개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항상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10년 주기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팀노바가 그리는 창의적 개발 집단이라는 거는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보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지금 2020년 12월 27일인데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27일이긴 한데, 이 시점에 제가 한 말이 지금 10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뭐 팀넘버가 사라진다면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고의 퀄리티, 최고의 연봉을 받게 해주고 고졸 데리고 4,017만 원이 무슨 얘기야 이게. 말도 안 되지. 기적이지 이건.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이 뭐 날 원하지 않는 거 어떡해요. 근데 만약에 유지하고 있다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네트워크를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1차원적으로 뭐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다만 돈 버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애들 실력 키우는 거는 너무 그런 거는 나한테는 너무 재밌고 흥미로운데, 난 사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업, 특히나 학원 비즈니스로. 근데 실제로 돈 엄청나게 수백억씩 버는 회사들은 사실 일반적인 그냥 뭐 다른 곳들이죠. 저희는 뭐 비용 적자만 안 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많이 힘들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쓸데없는 얘기 하고, 그 교수라는 이런 직함이라는 게 엄청나게 권위적이지만 그 권위에 맞는 실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게 IT 업계 정말 무서움이다. 결국엔 대표들이 생각하는 건 냉정한 거죠. 우리 회사를 살릴 사람은 누구인가? 교수냐? 고졸이냐? 라고 봤을 때 고졸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같이 할 때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는 어떤 개발자들이 돼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직함이나 좋은 학력이나 좋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활용을 하셔야지, 실력 없이 간판으로만 뭐든지 된다, 이거는 진짜 너무 탁상 공론에 가까운 생각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